안녕하세요. 브런치 개발 파트에서 브런치와 티스토리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에반입니다. 저는 만들어진 지 10년 된 브런치 에디터를 어떻게 모던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브런치가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하고 그 다음 에디터의 현재 스펙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모던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브런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런치는 좋은 글을 쓰고 싶은 모든 이를 위한 서비스로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이라는 모토를 통해 좋은 글쓰기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온라인에서도 실제 글 쓰는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iOS, FE 모든 환경에서 동일한 글쓰기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에디터를 제공하고 있는지와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 모던화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런치 에디터는 글과 여러 스타일, 이미지, 동영상, 장소 정보, 스티커, 구분선 등 글쓰기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에디터에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뷰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 3개의 문장과 1개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 3개 에디 텍스트와 1개 이미지 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각 뷰에서 값을 추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에디터 개발 당시 리사이클러 뷰가 존재하지 않아 스퀘러 뷰를 이용해 개발이 진행됐었습니다. 뷰의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것, 그리고 스크롤 뷰를 사용한다는 것은 화면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뷰와 데이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지만 글 내용이 많아지거나 기기 리소스가 부족해지면 사용자는 앱이 정상 동작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뷰 안에 데이터가 존재했을 때 또 다른 문제는 관련된 대다수의 코드가 뷰에 종속되어 높은 결합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합도가 높다는 것은 복잡도를 높이고 안정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추가로 데이터가 뷰 안에 존재하게 되면 제어권이 뷰에 있기 때문에 상태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높은 결합도는 에디터 외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디터에는 자동 저장, 업로드, 맞춤법 검사, 제목, 커버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에디터 영역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제목과 커버는 에디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기능들이 뷰에 연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에디터는 에디터 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모두 뷰에 강한 연결성을 가진 상태입니다. 만약 뷰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변화가 에디터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에디터에는 수많은 리스너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리스너가 다른 리스너를 호출하는 등 어떤 영향을 줄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조그만 기능 변경에도 긴 검증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에디터 스펙과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크게 3가지의 개선점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뷰에서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플러그인과 MVI 구조를 적용하여 에디터의 책임은 줄이고 효율적인 상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포즈 도입입니다. 컴포즈는 XML보다 효율적인 코드 작성과 명확한 상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개선점을 한 번에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어떻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개선점을 5가지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에디터 경량화부터 시작하여 MVI 구조를 적용해 에디터의 골격을 갖춥니다. 그 다음 뷰와 데이터를 분리하고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여 데이터에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가 반영된 데이터를 컴포즈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경량화부터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디터를 경량화한다는 것은 에디터 내 존재하는 기능들을 분리하고
플러그인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에디터 자체의 책임을 줄이는 것입니다. 에디터는 여러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고 해당 코드들이 모호한 경계 속에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기능별로 모아 분리하고 언제든 독립적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하여 결합도를 낮추었습니다. 그 후 에디터 안에 존재하던 텍스트, 이미지 등의 요소들을 분리하여 플러그인 형태가 되도록 했습니다. 플러그인의 각 요소들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에디터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터페이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위한 플러그인 인터페이스와 이벤트 처리를 담당하기 위한 이벤트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코드로 보겠습니다. 플러그인 인터페이스는 에디터 플러그인이라는 이름으로 드로우와 set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너릭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너릭이 필요한 이유는 구형 클래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인터페이스 관련 코드입니다. 이벤트는 여러 인터페이스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클릭이 가능한지, 드래그할 수 있는지, 변형을 줄 수 있는지 등으로 행위들이 개별 선언되어 있고 정의된 모든 이벤트를 받는 것이 바로 에디터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그럼 실제 어떻게 구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에디터 플러그인을 구현한 텍스트 플러그인입니다. 어떻게 UI를 그릴지 해당 플러그인에서 정의하고 있고 이벤트 핸들러를 주입받고 있습니다. 플러그인은 이벤트를 통해 에디터와 통신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벤트는 에디터에서 구현되어 플러그인에 주입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는 에디터에서 구현체를 가지게 됩니다. 구현체는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 모든 이벤트 동작을 정의하고 있으며 에디터를 초기화할 때 각 플러그인에 주입됩니다. 플러그인은 주입받은 이벤트 핸들러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이벤트만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선택적인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텍스트 플러그인 선언부를 다시 살펴보면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갔던 제네릭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형 클래스의 경우 where를 이용해서 제네릭 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핸들러는 여러 하위 이벤트, 다시 말해 여러 인터페이스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where를 이용해 제한을 주게 되면 텍스트 플러그인은 클릭커블과 모디파이어블에 관한 이벤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컴포넌트들이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 선언부에서부터 파악하기 쉽게 되고 책임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MVI를 에디터 메인 구조로 적용했는지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MVI에서 인텐트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새로운 모델, 다시 말해 새로운 데이터가 와도 에디터의 리컴포지션 단계에서 같은 값이면 드로우를 스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MVI는 단방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인텐트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에디터와 같이 상태 관리가 중요한 작업에 잘 어울리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조가 정해졌으니 뷰에서 데이터를 분리시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 모든 요소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에디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를 통해 뷰에서 분리된 데이터가 어떤 저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저장 방식에는 세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HTML 형태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뎁스가 깊어짐에 따라 관리하기 까다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장 구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문장과 스타일을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타일은 인덱스를 통해 적용해야 될 지점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문장이 바뀌면 관련된 스타일의 인덱스를 전부 수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와 스타일이 같이 쌍을 이루고 그런 쌍들이 리스트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쌍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동일한 데스를 가지고 있어 데이터나 스타일이 많아져도 복잡해지지 않으며 필요한 곳만 업데이트가 가능하여 다른 두 개 후보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구조를 정했으니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입력을 받을 때는 우선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입력은 크게 5가지 상태로 나누었는데 입력, 삭제, 변경, 드래그, 커서 이동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5개의 상태 중 앞선 4가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입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diff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diff란 두 개 데이터 사이의 차이를 담고 있는 정보입니다. 즉,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비교해 diff를 알아내게 되면 상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diff는 현재 문장 기준과 이전 문장 기준 두 개의 diff를 파악하게 됩니다. 현재 문장의 diff는 입력을 위해 필요하고 이전 문장의 diff는 삭제를 위해 필요하게 됩니다. 변경은 두 개의 diff 모두 사용하고 커서 범위의 diff는 드래그 상태 파악과 스타일 변경 시에 사용됩니다. diff를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전 문장과 현재 문장의 시작 부분부터 다른 문자가 있는지 비교합니다. 다른 문자가 있으면 해당 인덱스를 통해 diff의 시작점을 찾고 문자열 맨 끝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끝점을 찾아 이전 문장과 현재 문장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브런치는 엔터를 기준으로 개별 텍스트 필드를 생성하고 있어 한 번에 비교해야 할 값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diff를 계산하게 되면 입력은 현재 문장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삭제는 이전 문장에서, 변경은 두 문장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 삭제, 변경을 파악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diff가 만들어지는지 예시 문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처음 이응을 입력했습니다. 그럼 현재 문장의 diff를 통해 추가될 위치, 추가될 내용, 입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o를 입력한 상황입니다. 두 개의 diff 모두 변경 상태로 되었고 무엇을 삭제해야 되고 추가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을 입력하여 기존 문장에서 오늘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삭제할 때입니다. 늘이 삭제되면서 이전 문장 diff에서 상태는 삭제로 되고 제거해야 되는 문자와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diff를 통해 사용자 입력을 파악했다면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입력은 현재 문장의 diff를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며 삭제는 이전 문장의 diff, 변경은 삭제와 입력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력 처리는 diff에서 계산된 인덱스에 문자를 추가합니다. 이응 다음 o를 입력할 때에는 이전 문장 diff에서 이응의 위치를 찾아 제거합니다. 그리고 o를 다시 입력하면 변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 삭제, 변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엔터입니다. 브런치에서는 엔터를 기준으로 문장이 나뉘고 새로운 비로 분리되기 때문에 엔터 입력이 들어오면 새로운 텍스트 필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때 세 개의 프로세스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엔터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문장을 에디터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벤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엔터가 입력되었으면 내부에서 문장을 둘로 나누고 나누어진 문장 중 뒷 문장을 주입받은 이벤트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의된 onEmpty 함수가 실행되고 화면에 노출됩니다. 입력 처리의 마지막인 스타일 변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텍스트와 스타일이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타일 변경이 일어나면 해당 리스트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예시를 통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문장에는 기본 스타일과 하단선이 존재하므로 두 개의 텍스트 스타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하세요 브런치 부분을 드래그하고 노란색으로 색을 변경했다고 가정하면 안녕하세요가 두 개로 분리됩니다. 나머지 문장도 색상이 적용된 부분과 아닌 부분으로 분리되어 최종적으로 텍스트 스타일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스타일을 변경했는데 주위에 같은 스타일이 존재하게 된다면 하나로 합쳐 텍스트 스타일상이 무분별하게 생성되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뷰에서 분리된 데이터가 어떤 저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의 입력은 어떻게 처리하고 반영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분리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테스트입니다. 뷰와 데이터를 분리함으로써 테스트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단순 입력을 테스트한다고 해도 기존에는 UI 텍스트를 통해 직접 입력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그럴 필요 없이 가상의 입력을 만들어내어 맞는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스타일이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코드입니다. 스타일의 변경을 준 다음 데이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로직인데, 만약 기존처럼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면 직접 뷰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포즈입니다. 컴포즈는 21년에 나온 선언형 UI로 이제는 꽤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는 컴포즈를 소개하는 시간이 아닌 에디터에 적용하면서 겪은 문제점들이나 직접 구현해야 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현재 에디터에서는 텍스트를 제외한 요소들의 순서 변경을 위해 드래그 앤 드랍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컴포즈에서도 드래그 앤 드랍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아직은 제약 사항들이 많아서 직접 구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본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래그 가능한 요소를 선택하면 해당 화면 위에 새롭게 그리고 드래그가 끝났을 때 위치값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순서를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한 UI에서 한 번, 리스트 위에 나타난 UI에서 드래그를 이용하기 위해 한 번, 총 2번의 처치 처리 계산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드래그 앤 드랍의 시작을 담당합니다. 화면에 터치다운 입력을 받고 롱프레스인지 확인하여 해당 터치 아이디 값을 넘겨줍니다. 롱프레스라면 리스트 위에 해당 요소의 UI를 그리는데요. 해당 UI에서 다시 한번 터치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코드들이 있지만 드래그를 시작하기 위한 코드만 살펴보면 이전 코드에서 넘겨받은 드래그 아이디인지 확인하고 드래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오프셋 계산을 통해서 해당 요소가 몇 번 인덱스에 위치해야 하는지 관찰하고 있다가 롱프레스가 끝날 때 한번 반영해주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다루지 못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브런치 개발자들의 이야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annotated string에 관한 내용입니다. 텍스트 필드에서 annotated string을 사용할 때 스타일을 적용하려면 여러 문제점을 마주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부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XML에서 스패너블은 setSpan을 통해 스타일 변경이 가능하지만 annotated string은 한번 생성하고 나면 재지정할 수 없습니다. 변경해야 한다면 데이터를 매번 업데이트한 후 반영해주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타일이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해당 코드는 스타일이 적용된 annotated string에 사용자가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글자색이 빨간색이 되도록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추가로 입력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영상처럼 스타일이 전부 사라지는 이슈가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타일 레인지 리스트를 매번 동기화해 주거나 기존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다시 적용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글 자소 분리 문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드는 onValue change가 발생할 때 새로운 텍스트 필드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때 annotated string에 스타일을 지정하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onValue change를 적용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한글의 자소가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ditProcessor라는 내부 처리 클래스에서 텍스트가 아닌 annotated string 자체를 비교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1.8.0 알파 버전부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만 그 전까지는 비주얼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스타일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모던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점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게 된 인사이트를 짧게 전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서비스 코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무엇이 있을지 주기적으로 의논하여 기술 로드맵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표가 바로 현재 저희의 로드맵입니다.
2018년에 MVVM 도입을 시작으로 20년에 클린 아키텍처와 멀티 모듈, 21년에는 테스트와 컴포즈를 도입했고 24년인 올해 에디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디터 모던화를 담당하면서 코드 개발에만 집중하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프로젝트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는데 목표와 계획, 진행 상황 등이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공유가 원활히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와 계획부터 다시 작성했고 설계안을 공유형과 개발용으로 분리하여 제공했습니다. 공유형에는 목표, 일정, 개요, 그리고 POC 과정으로 구성하여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용에는 구체적인 구형 반복, 세부 계획, 예상 시간, 스펙 나누기 등을 포함하여 팀 내에서 언제든지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조를 결정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방해하는 용어들의 통일부터 팀원들의 이해도가 다를 때는 개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와 소통의 중요성을 경험했고 이러한 바탕을 토대로 지금도 더 나은 개발자가 되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